2025년 3월 31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잠깐만 바꿔놓고 오겠습니다. 자, 바뀌었죠? 오늘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요. 4월 2일은 상호관세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늘 시장 악재가 좀 있었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양시장 모두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조가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도 역시 2천억 매도가 있습니다. 선물 쪽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피 200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별 주식적으로는 매도가 이어지는 건지 매수가 이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방어를 하는 듯 그런 이슈가 좀 있죠. 시장 방어라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즉 해지를 한다라고 보셔야겠죠. 해지. 어쨌든 양시장이 동반 매도가 나오다 보니 기관과 개인들이 매수를 함에 있어서 힘에 붙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거의 3% 가까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는 2400을 한번 깨고 올라올 수 있다. 왜냐하면 4월 2일 날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까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2385포인트까지 약세가 이어진 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조정을 받아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2500포인트 부근은 단기적인 저항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2400 한번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3% 가까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가 나와야 될 포인트가 700포인트였는데 만약에 지금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022년의 저점 부근이었던 650포인트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630포인트 때까지 약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일단 하방이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심리 쪽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PG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의 2차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25% 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방산주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군비 무장 시대의 도입에 따른 K방산 수혜 전망 등의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례없는 군비 무장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나토 방위비는 24에서 30년 사이에 평균 6.2에서 9.4%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고요. 2024년 나토국 국방비에서 무기획 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약 32.4%로서 폴란드의 경우는 51%에 육박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16.3%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 30년까지 국방비율 5%를 달성한다라는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게 되면 연평균 성장률이 14.4%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제외할 경우 23.2%까지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이 발표한 무기 생산 능력 기준으로 러시아의 중장기 무기 생산 능력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미국의 생산 능력을 제외시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무기가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희귀금속 관련주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최외국 지위 박탈 가능성 속에서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지난주 중국 측에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 지위를 박살내는 내용의 2000년 미중관계법 수정안을 1일 내일 발표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무역대표부는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최애국 지위를 의미하는데 현재 미국의 최애국 지위를 받지 못한 국가는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이 4개국인데 이들은 최애국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업종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가상화폐, 게임 관련주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미국부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95% 약세가 이어졌고요. 공매도에 따른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올해 삼성전자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SK 하이닉스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AI 투자 거품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해드렸던 대로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 취소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반도체주는 밀리게 되면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기차 얘기가 나오는 게 공매도에 따른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대체 잔고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LG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도 역시 2차전지죠. 여기도 대체 잔고 증가 상위권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관세를 매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전기차 관련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서 만드는 테슬라, 리비안, 그 다음에 루시드의 경우는 관세를 매기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개의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이제 도이체뱅크가 1분기 출하 전망치를 하향을 했고요. 그 외에도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판매 대수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주도 역시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자동차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차값 인상을 해야 되는데 차값을 올리게 되면 백악관에서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약세가 이어졌고요. 미국의 기술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자체가 눌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게임주도 역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매도 시행 전 업종별로 코스닥 종목 중에 2차전지 게임 엔터바이오 이 종목의 대차 거래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이슈까지 같이 존재를 하다 보니 약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별로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거의 3.5%, 하이닉스가 4%가 넘게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6% 가까이 하락, 삼성 SDI가 5% 가까이 하락, 삼성전기도 역시 5% 가까이 하락, 포스코 퓨처엠 7%대 약세. 상승하는 종목 일부 현대 로템,
HD, 현대, 미포 이렇게 보게 되면 방산주가 일부 상승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LIG 넥스원도 역시 방산주겠죠. 그 외에 S&T 에너지, HD, 현대 마린엔진,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뭐 원전 얘기만 오늘 엄청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그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현대건설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에코프로가 12%가 넘게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메지온, 유일로보틱스, 태광, 클로봇, 그 다음에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세노텍, 모헨즈 뭐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렇게 안 좋죠. 에코프로도 12%가 빠지면 일단은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되게 안 좋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리뷰를 싹 해드렸습니다. 싹 해드렸고요. 남은 게 이 종목 남았었거든요. 총 9개 정도의 종목이 남았었는데 이거는 제가 매일 그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넣어놓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뭐 2월 달부터 이제 뭐 차익 실현하고 그냥 매도 뭐 이렇게 목표가도 도달하고 뭐 했는데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을 27, 28일 정확하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죠.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 있던 21개의 종목을 다 매도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좀 정리가 지금 돼 있는 건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버티셔도 확인 됩니다라고 했던 종목 중에서 오늘 시장이 약세가 나다 보니까 종목들도 다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나머지 종목들 버텨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겠죠. 제 SFA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저항이 지금 돌파 시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21,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뭐 흐름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하락을 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나마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서의 경우는 6%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까지는 버티셔도 상관이 없는 날이었는데 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뭐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는 26,500원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런 상승 추세도 같이 깨지게 되면서 동선은 오늘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E&A. 자, 삼성 E&A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 가격이죠. 그 가격이 19,350원, 뭐 19,500원 이 가격이었는데 지지선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반등 나오면 돼요. 반등 안 나오면 대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19,000 이 가격이거든요. 19,2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19,200원마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5%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하나 형성을 했었고요. 다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적어도 지지가 나오려고 하면 14만 7천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 이탈을 하면서 그 전에 저점으로 형성했던 지지 13만 8천원이 저항으로 형성되게 되면서 오늘 정리가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지금 정리하면은 정리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11만 8천 원대까지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절반이라도 줄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테마. 제테마는 지금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전에 뭐 반등이 반짝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서 같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의 저점이 있죠. 지난 금요일 저점입니다. 6,87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미코. 코미코 오늘 되게 애매한 하루? 지지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빠르게 반등 나오게 되면서 55,5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 기준으로 5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만원대까지 10% 정도 추가적인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5,000원 이탈 시 매도하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CJ 프레시웨이도 오늘은 뭐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진행이 됐어요. 거래량 1인 거 보면 동시호가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2,200원 22,2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요거는 버티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22,2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음 지지가 19,600원에 형성되어 있어 갖고요. 22,200원 이탈 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두 투어 전 고점이 여기 있었죠. 살짝 이탈하는 모습은 나타나기도 했지만 빠르게 반등 나오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000원대까지는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뭐 바닥에 존재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좀 버티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하나만 가격을 좀 제시를 해 드린다라고 하면 1,400원 1,400원 이탈하면 정리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 이탈 시 박스권 저점이었던 9,300원대까지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덴티움. 지난 저항을 돌파를 하면 27일 날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매수 진행이 돼도 될 것 같아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9,000원, 69,000원이면 지지가 나올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9,000원, 지금부터 앞으로 한 3%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탈하지 않으면 좀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조금 더 올려보면 69,500원 보시면 되겠네요. 69,500원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하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9개 다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이 하나가 나왔어요. 원래 2월 달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4만원 부근이었죠. 14만원 부근이었는데 오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2분할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할 1차적으로 14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는 14만 4천원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 체크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수가 진행이 됐는데 14만원에 매수가 됐어요. 근데 하락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13만 4,500원 13만 4,500원 이탈 시 박스권 하드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11만 5천원이니까 일단은 돌파하는데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3만
14,500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144,000원대까지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다음에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디톡스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공매도 시행 첫날인데 2차전지 반도체 위주로 매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종목 혹은 시장 자체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4월 2일까지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죠. 상호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언급을 해드렸던 지수 포인트 이전의 저점을 다 체크를 좀 해드린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1차적으로 코스피는 2390포인트대까지는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전의 저점 부근이었던 630포인트 부근까지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리스크 관리 혹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지지선 체크를 꼭 해주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약세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